오늘도 100일만 미쳐라 24일차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시스템 사고방식의 전환 네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문장이기도 한데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조선 문장가 유한준님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문장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어제 봤던 내가 평소 봐왔던 풍경과 내가 그 어제 보면서 새롭게 그 사물 혹은 그 현상을 정의하게 되면서 그것에 애정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보게 되는 동일한 그 환경은 이전과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인지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더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더 아름답게 보이게 되고 또 놓쳤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선행해야 되는 건 내 직업관, 즉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 이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전과 다른 또 다른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부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관점에서 탈피해서 조금 더 확장된 사고, 그리고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있는 사고, 그리고 관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견지되어져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전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동일한 일들을 할 때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익숙한 것들에서 어떤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또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다 보니 그 이상 이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한 세일즈맨의 책에 100만 번째 프로포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치 제목만 보면은 연인과 연인 사이의 이 러브 스토리에 가까운 제목인데 실제적으로는 한 세일즈맨이, 그것도 핸디캡이 있는 세일즈맨이 고객에게 마치 프로포즈 하듯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아주 신선한 스토리였습니다. 그의 핸디캡은 그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날마다 고객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고객을 만날 때마다 그 고객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는 마음으로, 신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자신의 외모와 마음가짐과 그리고 말에서 사랑을 듬뿍 담은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고객을 만났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는 최고의 세일즈맨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스토리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핸디캡은 그 사람에게 볼 때 외부의 시각으로는 장애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뭐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다소 불편한 핸디캡이지만 그는 그에게 있어서 핸디캡은 핸디캡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객을 향한 사랑과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객을 만나는지, 그리고 어떤 오늘 상황에 처해지는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수많은 환경과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견지한다면 여러분들 결코 어느 누구보다도 그 상황의 지배자가 될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를 되돌아보고 혹은 그 전 수업을 되돌아보면서 오늘은 무엇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그 전 수업에서 내가 깨달은 바는 무엇인가? 그것들을 리스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 이 시간을 같이 가져본다면 어떨까요? 막 5분 전에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는 사람과 미리 30분에서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차 한 잔과 함께 이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 그 시간의 이 깊이와 이 시간을 사용하는 어떤 계획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아무것도 차이 나지 않는 10분, 30분, 1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밀도와 그 결과값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기본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디폴트 밸류라고 얘기해요. 이 기본값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그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시간에 한 달을 살아냄에도 불구하고 결과들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기본값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는 사람과 계획하지 않는 사람,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과 목표를 가지지 않는 사람, 같은 시간에 20분이지만 그의 20분과 나의 20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값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6시 일어나서 학습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미리 어제를 반성한 이유로 오늘 만날 리스트가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벌써 2시간, 3시간 앞서갑니다. 근데 이제 막 일어나서 이거 들으면서 막 좋은 얘기 하네 하면서 깼어. 그리고 나서 오늘 뭘 하지? 인제사 전화기를 들고 누구 만나볼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어떨까요?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 중에 핵심이 바로 이거죠. 만남의 확률을 높이고 홍보 채널을 늘리고 횟수를 늘리고 쇼케이스 설명 횟수를 늘리고 소개자 파트너를 늘리고 시스템을 체화해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부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고 사업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고 내 운영 시스템, 내 사업의 경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운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건 체화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에게 이 패턴이 체화되어 있는 사람과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결과값이 다르다. 이게 바로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이 체화된 이 시스템이 기본값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당연한 기본값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내 몸에 체화가 돼야 돼요. 대표적인 롤모델이 우리 이재 부사장님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게 체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도 I'm ready가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만나는 양질의 사람들, 다소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좋은 사업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게 되면 메리트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찾고 있던 건데? 내가 관심 있는 건데? 이거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건데? 등등. 그들이 생각할 때 준비되어져 있거든. 이분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시스템 이전에 누구를 봤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 이지혜를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죠? 대화 속에서 이 사람에게 준비된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포스라고도 얘기하고 아우라라고도 얘기하죠.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수십 년의 이 패턴과 이 시스템이 자기도 모르는 시간의 축적 속에서, 즉 시간의 질, 행동의 양 속에서 그것이 양질의 시스템으로 체화되었다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분명 좋은 어떤 자격,
혹은 자질을 갖추고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년간 반복되어진 이 양질의 시스템의 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개선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확률을 높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제가 검정색으로 줄 이 표시를 굵게 해놓은 것은 기본값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률을 높이고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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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고라는 거예요. 오늘 다르게 시각을 보자는 거죠. 보통은 굵게 해서 그걸 강조하는 건데 저는 오늘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굵은 것은 기본값, 디폴트 밸류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 당연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 당연하다. 그래, 많이 만나면 좋지. 만남의 횟수, 쇼케이스 설명 횟수, 소개자 파트너가 많으면 좋지.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걸 우리는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혹은 내가 너무 결과값이 좋아.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운이 좋다. 뭐라고요? 나는 운이 좋다. 이거예요. 운이 좋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 패턴에 충실했을 때 일어나는 말 그대로 럭키입니다. 근데 이것은 패턴 속에서 개선, 즉 피드백을 통해서 혹은 내 행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의 질, 홍보 채널의 양, 만남의 양, 쇼케이스의 양, 설명의 양, 이게 바로 성공 공식이에요. 이걸 늘리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자 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결국 이 5가지 패턴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충실함의 뿌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교육이 있습니다. 배움이 있는. 이 5가지는요, 심장과 같은 교육과, 즉 배움이 토대,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개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교육의 배움의 기초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이 5가지의 질과 양이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가 없어요. 좋은 고객과 좋은 파트너가 왜 나에게 없지라고 자문할 때 혹은 나의 스스로에게 자꾸 한탄한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중심에 교육과 배움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뭐가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고요? 교육과 배움, 즉 교육이 내 중심 근간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시오. 그게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겸손하게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뭘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잘못된 걸 자꾸 배우면요, 내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이 잘못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기든 기지 않든 좋든 싫든 우리는 슬리밍고로 창업을 했고, 이 슬리밍고는 자세 건강 관리 전문 기업이고, 이 기업은 명확한 슬리밍고의 유니폼 색깔이 있는데 이걸 슬리밍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죠. 이 슬리밍고 시스템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슬리밍고 시스템에서 이 슬리밍고가 추구하는 근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업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기업 가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기업의 핵심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들이 오늘은 5분 더 요 학습을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삼성에 입사했는데 삼성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체화시키고 내 삼성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 가능한 상황까지 만들어서 나는 뼛속까지 삼성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학습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는 사고의 방향을 넓히고 조금 더 나은 삼성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직 삼성인도 아니야. 체화되지도 않았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자꾸 이것저것 다른 거 배우러 다닌다. 다른 걸 학습하고 다른 사고와 가치를 지닌 사람들의 사고를 자꾸자꾸 나에게 수용을 하면서 내 사고와 가치관이 자꾸자꾸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맹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맹해져요. 보긴 보는데 못 봐.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자기만 못 봐. 그리고 문제의 근간을 자꾸 외부의 시선으로 돌립니다.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들의 정자세는 문제의 원인을 항상 내면에서, 자기에게서, 스스로에게서, 나에게서 찾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교육은 결국 나에게서 답을 찾기 위함이지 외부에서 자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는 나에게 답에 대한 힌트를 줄 수는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답은 정답이 아닌 해답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해답을 조금 다르게 정의해서 여의를 씁니다. 지혜로운 답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걸 깨닫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 슬리밍고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만 고객과 파트너, 즉 기업은, 여러분들의 사업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출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매출이 발생되는 건 저 매출하겠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내 스스로를 갈고 닦을 때, 즉 내가 이 속에서 제대로 교육을 배우고 학습하고 내 자신을 점검해 나갈 때, 즉 피터 드러커 선생님에 의하면 자기 경영에 충실할 때 내 사업의 기반인 시스템이 패턴화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I'm ready, 나는 어디를 가도 준비된 사람이 되어졌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분들을 만나든 그들이 나의 고객이 될 것이고, 나와 무엇을 하고 싶다? 나와 이 사업을 하고 싶은 비전을 가슴 뛰면서 감동을 느끼면서 애가 타면서 같이 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나에게서 뭐가 없어져요? 사람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시간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 행동이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진다고요? 사람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집니다. 행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래? 시간이 없대. 두 번째,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결과가 없죠. 우린 이걸 빨리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집중해서 여기에서 배우자. 그래서 우리가 체화라는 단어, 정말 좋은 말입니다. 체화라는 말은 몸체자의 될 화자입니다. 몸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 사상, 이론 따위가 몸에 배어서 자기께 된다. 저 운동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저 뛰는 자세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수많은 반복과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개선을 통해서 저 완벽한 달리기 자세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그동안 내가 받아왔던 교육은, 우리 집으로부터 받은, 내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은 뭡니까? 너는 안 돼.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 그런 거 하지 마. 위험한 거 하지 마. 등등. 하지 마. 안 돼라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나 열심히 해. 외워. 이게 답이야. 세상에서 그게 답인가요? 답이던가요?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옳은 거, 그들이 알려주지 않은, 즉 부자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공식, 즉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피터 드러커 선생님은 자기 경영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양의 사상가들. 내 몸부터 갈고 닦고 자기 스스로를 경영해야 나라도 천하도 얻고 천하도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죠. 내 집부터 다스리고 내 몸부터 다스릴 때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침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보십시오.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 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뇌의 시스템이, 사고방식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어지럽습니까? 치울 게 많습니까? 불필요한 게 많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정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내 거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뭘 몸에 배기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번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